7월 6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내일 시장 대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서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주요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왜 이렇게 시장이 밀렸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었죠. 환율적인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가장 좀 안 좋았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부터 보자면 유가가 어제 또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가가 빠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과는 좀 거리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내려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거기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둔화들 이런 게 또 있고, 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시추를 추가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멘트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더 밀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제 달러와 환율가 지금 또 달러 인덱스 유로화를 보게 되면 유로화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네.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졌고 달러 원 환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런 영향에 따라서 131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아침부터 매도세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우려감들과 다르게 시장이 무조건 빠질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또 약간 달랐던 점이 성장주들이 좀 오늘 많이 올라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에서도 낙폭이 컸다가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졌어요. 그랬을 때 영향을 봤을 때 누가 올라간다를 봤더니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고 그 외에 올라갔던 섹터들이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낙폭과대에 있었던 성장주가 좀 올라와줬거든요. 그래서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로블러스가 올라오고 이런 걸 봤을 때 국채금리가 빠질 때 미국의 성장주가 올라갔었거든요. 그 영향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업종이 올라가고 엔터 종목이 좀 올라갔었고 게임주가 올라가고 메타버스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강세였었던 원래 2차 전지 조금 쉬어가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 미국과의 어떤 지수적인 커플링이 나타난다는 건 좀 어렵겠지만 이런 컨셉적인 거를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미증시가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업종이 올라가느냐 그 업종 분석만 하시게 되면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어느 업종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종목을 좀 골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날 미증시에서 어느 업종이 강했고 어느 업종이 약했느냐를 먼저 분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뭐 엔터주나 이런 거 사가지고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세였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봐야 되고요. 네.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과 그다음 더불어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IT 반도체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외국인 동향과 환율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내일 장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헤어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8% 넘게 급락하고 달러는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또 내일 시장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내일 시장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역발상 하반기 기대라고 해주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최근 시장이 좀 역발상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조선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어요. 어느 경제방송을 틀고 어느 유튜브 검색하더라도 최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가 너무 좋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조선주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뭔가 한쪽으로 과열로 올라가게 되면 빠지게 되고 오히려 관심이 없던 섹터가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진단키트가 올라왔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봤을 때 네. 뭔가 관심도가 떨어진 그쪽 섹터로 좀 공략을 하시면 뭔가 단기적인 수익도 수익이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포인트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이제 하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서 관심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고 또 지금 약간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크래프톤이네요. 크래프톤 하면 사실 네. 오늘 종목 갖고 나오기 전까지 어떤 종목을 말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크래프톤을 고른 이유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가장 없어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피해 보신 분이 원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없고 여기저기 다 관심이 없는 게 게임 섹터인데 그 안에서 크래프톤은 더더욱이나 기대감이 아예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크래프톤이 주가가 약간 반등을 주고 있고 그냥 주가가 밀렸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밀렸던 이유는 2분기 컨센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눈높이가 이젠 더 내려갔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비싸고 게임 한 가지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컨센 자체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이미 공모가보다 50% 이상 내려가 있고 뭔가 주가들이 더 빠지기에는 좀 더 빠지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의 지금 주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3분기에는 그 어떻게 될 거냐 업데이트를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게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임에서 상반기 순위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중국 쪽에서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네. 3분기에는 게임이 업데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업데이트 통해서 게임에 대한 실적도 올라갈 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가장 큰 기대 작품이 하나가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2월 달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게임 업데이트에 대한 매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의 최대작인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치를 봤을 때 이 게임주들에서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로 본다면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누가 말을 하더라도 게임주는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역발상을 보게 되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재무제표 봤을 때 영업이익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과 영업이익률 낮은 기업을 놓고서 1년 뒤에 제가 백테스팅을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네. 그래서 한 20년치를 해봤었는데 그때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더 높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진 종목이 주가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는 결국은 더 높았었다. 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크래프톤도 약간 그런 성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인 투자라기보다 이건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크래프톤이라고 하면 게임주가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그쵸, 나서 맞아요. 약간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게임주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또 12월에는 신작이 또 기대작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 3분기에도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래프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크래프톤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위치적으로 원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약간 반등 주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내일 시초가 정도부터 해서 분할로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중장기란 뭐랄까 약간 단기적으로만 전략을 짜보자면 아래짜리 20만 원짜리는 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심리 가격선이 20만 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위로는 조금 더 높게 정고점 자리가 한 30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높게 본다면 3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크래프톤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조금 더 분할 매수하시는 의견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리스크 관리까지도 가격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대표주 자리했고요. 2차 전지와 코로나19, 블록딜, 태양광,
메타버스와 콘텐츠, 골프, 천연가스, 무상증자까지 자리했습니다.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첫 번째로 카카오를 살펴봐야겠죠. 카카오가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카카오는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원래 카카오 쪽은 좀 안 좋게만 말씀 들어왔었는데 고 의견을 드린 이유 자체가 이미 국채금리가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서 성장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 더 밀린다라고 하기보다 이제 약간 낙폭과대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인터넷 업종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올라가지고 오늘 아프리카 TV도 올라가고 카카오도 같이 올라가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지수가 더 큰 폭으로 급락으로만 더 이어지지 않는다면 낙폭과대 안에 있는 이런 성장주들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지금 주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지난주에도 성장주가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좀 이번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실적 시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 시즌 앞두고서 증시가 많이 밀려 내려간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더 깨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주가를 더 던진다는 공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의 종목을 더 빼는 게 쉬울지 아니면 내려가는 종목을 약간 올려놓고 다시 빼는 게 더 쉽지, 쉬울지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종목을 내려간 상태에 더 빼기보다 약간 단기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빼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미국도 지금 약간 증시를 단기적으로 좀 올려놓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내일부터 들어오는 가지만 대형주 몇 개만 할 뿐 진짜 많은 종목들은 7월 말부터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증시를 약간 두고 하다는 좀 다지면서 약간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성장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뭔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종목을 더 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최소한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 옵션 만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한 번은 또 이번처럼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번째에 위치한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또 이렇게 블록딜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또 이렇게 블록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SKI 테크놀로지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록딜을 하게 되면 보통 커봐야 10%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인율은 14%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블록딜 같은 경우도 거래 자체가 지금 뭐 300만 주가 넘어가는 대규모 물량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물량선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종목이 상장한 다음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상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이거 상장을 왜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냥 블록들이 진행이 됐던 만큼 다른 블록들도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감도 있고 수급주로 한번 깨졌기 때문에 또 물량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300만 주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을 또 한 번에 다 소화를 해야 되고 할인율이 원체 컸다라는 얘기는 보통 할인율을 적게 해주게 되면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할인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주가 자체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 자체도 이번에도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도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또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또 SKI 테크놀로지가 2차 전지 분리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2차 전지 부품주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메리트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분리막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화재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분리막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황 외에도 그냥 종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회사적인 문제라기보다 종목을 상장을 시켜놓고 주가를 계속 빼기만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냥 단지 말 그대로 상장을 한다는 이유 자체가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딱 거기에만 포인트가 있고 뭔가 주가 관리를 한다거나 종목을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종목이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리막 이슈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그냥 개별적인 종목 이슈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냥 또 하나가 그냥 분리막으로 한번 본다면 2차 전지 외에도 이제 핸드폰 쪽에도 들어가는 분리막 쪽이 있는데 네. 그 수요도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근데 2차 전지가 최근에 LG엔솔에서 그러니까 투자 검토 소식이 있은 뒤로 약간 네. 2차 전지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수급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지금 뭔가 증시를 막아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증시가 막아놓은 상태에 있는데 종목들이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을 움직이는 큰 자금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약간 눌러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자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이 외에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으로 본다면야 그 누구도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증시가 조금 바닥을 잡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거니까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밀려 내려왔을 때 또 지수가 바닥을 잡는 시기에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누구를 위한 상장이었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를 위한 상장이 아니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위치한 A스토리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죠. 그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과 함께 또 2분기 실적도 또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A스토리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A스토리는 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드라마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드라마 보셔야 됩니다. 네,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요. 오. 이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주식시장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재밌는데 약간 저도 아쉬운 게 이게 저번 주부터 반영을 했어요. 그럼 저번 주 수목부터였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요때였어요, 요때. 수요일 날 반영하고 나서 너무 좋다 보니까 목요일 날 올라갔거든요. 네. 저도 원래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인데 그러신 것 같아요. 저번에 네. 한소희 씨 나왔던 네, 드라마도 맞아요, 봤다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 제가 드라마 되게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네. 좀 작업을 할 때 드라마를 켜놓고 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보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놓쳤어요. 딴 거 보다가. 딴 거보다 놓쳤는데 근데 제가 봤으면 아마 전 이거를 샀을 거예요, A스토리를. 너무 재밌어서. 네,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업종들은 네. 지금 뭔가 작품 하나 딱 봤는데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제작사가 어딘지 살펴보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네. 미국에서 성장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네. 올라갔던 게 넷플릭스가 올라갔어요. 그럼 넷플릭스가 금요일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갔던 이유가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밀려 내려갔던 종목들이니까 네. 넷플릭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미디어인데 이번에 드라마까지 대박을 치고 있고 근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순위가 2위, 1위 다투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화제성에서는 좋기 때문에 지금 A스토리는 2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만약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생기긴 합니다. 전고점이보다 이전에 지지라인 때가 저항이 바뀌는 거니까 네. 요 라인 때에 대한 저항은 부담이 생기지만
주가가 다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드라마도 있고 하방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가 정말 재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게 웹툰으로도 제작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콘텐츠 기업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또 경기 침체와는 조금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번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또 아무래도 작품이 재밌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이것도 약간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시 바깥의 활동을 좀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는 건 또 OTT를 볼 거란 말이에요. 네. 약간 이렇게 돌려본다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미디어 업종들은 조금 개별,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이상한 변호사, 네. 수상한 변호사인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흥행도 있지만 7월 말에 하나 더 있어요. 빅마우스라고. 네. 이거는 이종석 씨하고 유나 씨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종석 씨와 유나 씨 둘이서 주연이라는 얘기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내수용이 아니거든요. 국내 사람들을 보기 위해 만든다기보다 네. 이건 동남아 지역을 좀 전향한 출연진의 캐스팅이 아닐까. 맞아. 이종석 씨가 또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 한류 많잖아요. 스타로, 맞아요. 네, 인기 엄청 많으셔서. 그래서 중화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또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내수용이 이뤘다면 그 빅마우스가 7월 말에 방영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A스토리는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고 하게 됐을 때 7월 말에 다시 한 번 더 볼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 가운데에서 성장주가 단기 반등한다든지 성장주가 조금 덜 밀린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 성장주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한 번 더 A스토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이슈 속에서도 또 미국에서 성장주가 다시 반등을 하고도 7월에도 말에도 기대작이 있기 때문에 A스토리는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9번째 위치한 GSE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천연가스까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GSE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GSE가 실질적으로 가스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겠고 천연가스가 밀려 내려온 거는 미국 쪽 천연가스였고 미국 쪽 유가였거든요. 네. 근데 천연가스가 미국 쪽이 있고 유럽 쪽 천연가스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유럽의 천연가스는 네.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GSE는 더 이상 뭔가 천연가스 관련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원자재들이 다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원자재 ETF 쪽을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자금이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재들은 이제 좀 인플레이션 관련된 베팅이 좀 줄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GSE는 이거는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SE 스탑 의견 주셨는데요.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 간밤에는 다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경기 침체가 유발에 좀 나타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본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고 강달러의 원인이었었던 유가의 강세들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 또 인플레이션과도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니까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미국에 발표되는 6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은 높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8.6에서 8.3 정도가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약간 높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점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7월과 8월달 지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은 다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경기 침체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인플레 관련된 것들 결국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대로 원자재 관련된 ETF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은데 자금들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원자재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꽤나 많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이미 고가에 있었을 때
S&P 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업종들의 시가총액이 내려오고 있었고 자금들 자체가 이전부터 이미 고가에 있었을 때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금들이 결국에는 선행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원자재 자금 나갔고 에너지 업종에 자금이 나갔으니까 그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이제 기술주로 갈 거냐, 성장주로 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원자재 관련해서는 일단 이렇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유발시킨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따라서 결국 인플레이에 대한 베팅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과연 안 좋은 거냐 좋은 거냐 봤을 때 일단은 경기 침체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보게 되면 결국엔 경기 침체로 왔다라는 얘기는 나중에는 정책의 완화가 또 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네. 보통 예상하고 있는 게 내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조금 힘들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 공포가 다가왔는데 또 상반기도 빠르게 지나간 만큼 하반기도 빠르게 지나가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와 하나솔루션, 맥스트와 가스텔바자, GSE, 모아데이터는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카카오와 LG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과 에이스토리 네 종목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올라온 신성 ENG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154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신성 ENG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신성 ENG는 그 기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는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 클린룸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클린룸이 반도체 회사 들어가실 때 보면 이렇게 항상 바람 쐬는 공간이 있고 네. 하얀 옷 입은 다음에 바람 쐬는 공간을 통과하거든요. 네. 그걸 지나가야 이제 몸에 먼지가 없고 반도체에 이제 다른 에러를 안 시키게끔 결국 오염물이 들지 않게끔 만드는 네. 그 클린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본업은 신성이제가 하는 거는 그 클린룸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얘가 또 태양광 전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는 음압 변동,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니까 음압 변동을 만들었다가 네. 이제 그 다음에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태양광 쪽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던 이슈가 이 태양광 모듈 사업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이번에 또 내려갔던 이유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다 같이 빠졌고 신재생 에너지가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주말부터 중국에서 태양광 관련된 웨이퍼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웨이퍼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듈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가격 전가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이 중국발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멘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내려갔었어요. 그래놓고 어저께는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다 같이 이 태양광 쪽에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다 같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뭐 기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수급적으로는 한 번 더 깨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매수가가 2,150원 요 위란 말이죠. 네. 그냥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신재생 에너지가 또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그렇게 올라가려면 첫 번째로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되죠. 네. 그럼 유가가 계속 빠질까? 지금 상태에서 빠진 건 좋은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동도 갑니다. 그 가진 이유가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만약에 수출하고 있는 이 관을 잠가버린다면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전망치를 보게 되면 유가가 2023년도 내년도까지는 80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 경기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 매크로를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가가 다음 주까지 반등을 크게 안 보여주고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신성 ENG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 추이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라도
내일 반등 안 나온다면 내일장에서는 좀 비중 절반 정도는 줄이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신성 ENG는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바로 살펴볼 텐데요. 매수가는 23,5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또 역시나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조선주들이 참 웃긴 게 유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던 조선주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주들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후판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조선주가 안 좋을 거다. 근데 원자재가 내려갔거든요. 철강선 다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후판 가격을 이제 인상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원자재가 내려가는 조선주가 같이 내려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조선주들을 갖고 있던 뭐 제 추정입니다만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선하고 신재생에 같이 갖고 있던 자금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중소형 펀드든 해외 펀드사든 어디든 간에 이거를 주도적으로 신재생과 조선을 같이 묶어서 들고 있던 운용사나 펀드사가 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같이 매도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LNG선도 수주받을 게 있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수주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보게 되면은 재계약을 했는데 성과를 올리면서 재계약을 한 공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조선주들이 오늘 좀 이번에 밀려 내려는 같지만 지금 앞으로로 봤을 때 수주가 더 나올 게 있으니 조선주가 밀려 내려간 것들 근데 이거는 좀 이 자리에서 비중을 줄인다기보다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추가 급락으로 조금 더 이어진다면 아랫자리에서 오히려 비중 조절을 한 번 더 하시면서 단가를 낮춰보신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수익실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아랫자리, 요 하단은 제가 좀 지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볼 수가 없어서 하단 자리에서는 비중을 오히려 추가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또 신재생에너지가 급락하면서 수급적인 영향으로 같이 하락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더 추가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매수가가 49,6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현재가가 44,300원이죠. 그 윗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주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앤테크 ETF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성장주도 올라오고 있지만 성장주가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일라일릴리가 또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다가 대신에 매수가로 오게 되면 매수가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바이오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매수가에 만약에 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으로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는 매수가까지는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정리하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퍼코리아인데요. 매수가가 2,9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1,900원이요? 페이퍼코리아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 매각 관련된 이슈가 네, 붙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올라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매각 관련 이슈가 더 붙으면서 종목이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가 있어 보이고 뭔가 본업이나 다른 걸로 봤을 때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 요서 만약에 이번에 올라왔었던 저가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가를 깨게 되면 이 종목은 그냥 버려될 거예요. 아무리 매각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저가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각이라는 이슈가 붙어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데 만약에라도 이번에 저가 자리였던 1,43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그때는 미련 없이 종목을 비우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는 매각 이슈가 붙어야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또 앞에 전저점이 깨지면 종목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CC인데요. 31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KCC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KCC는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좀 많이 했었던 종목 중인 하나고 최근 또 약간 올라오나 싶었는데 또 빠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대형주이기도 하지만은 좀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실적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추정치 때문에 올라갔는데 실제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항상 그 KCC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리포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 네.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분이 이 KCC 주가에 영향을 좀 세게 주더라고요, 항상. 제 경험상입니다.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그 제 경험상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갔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말 8월 달에 있을 텐데 이제 그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선행으로 2분기 퓨리뷰라는 아마 그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다가 만약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갔을 때 윗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넘어가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는 실적 발표 전에 리포트가 나오는 것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니저님이 골라주실까요? 이번에는 우린 P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PTS 매수가는 1,2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우린 PTS 어떻게 대응할까요? 무린 PTS도 이번에 재건 테마 붙으면서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근데 1,200원이고 지금 8,450원인데 이 종목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재건 관련된 협의체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 협의체 만드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고 실제로 그 이제는 재건 협의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 안에 기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건 테마가 올라갈 때 종목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재건 관련 협의체가 이번 달에 발표가 될 걸로 뉴스가 나온 걸로 제가 아까 장중에 확인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오늘 시간에서 올라간다면 다행인데 시간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시간에서 올라가지 않고 내일 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 절반은 줄여놓고 그 다음에 협의체 얘기가 나타날 때 그때 협의체 안에 들어가는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간다면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슈가 붙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PTS는 협의체 이슈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이 밤에 준비되어 있죠. 예, 오늘 밤 9시 40분에 유튜브에서 이가람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시면 제가 증시에 대한 이번에 전략을 좀 잘 세워놓고 있는데 이 전략도 한번 공개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잡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종목 분석을 해야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40분에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